존 그리샴 마이너스 소송 사냥꾼. 이 소설은 정말이지 법정 드라마의 대가인 존 그리샴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작품이야. 그런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무겁고 진지한 법정 스릴러랑은 결이 좀 달라. 오히려 블랙 코미디에 가깝다고 할까? 법조계의 밑바닥 인생들이 어떻게 한 방을 노리다가 거대한 사건에 휘말리는지 아주 생생하고 유머러스하게 그리고 있어. 1장 주인공의 탈출. 이야기는 데이비드 징크라는 주인공으로부터 시작돼. 데이비드는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하고 시카고의 아주 잘나가는 대형 로펌 로건 앤드 어소시에이츠에서 일하는 변호사야. 남들이 보기엔 성공의 탄탄대로를 달리는 엘리트지. 연봉도 어마어마하고 미래도 보장된 삶이야. 하지만 그는 전혀 행복하지 않아. 매일같이 쏟아지는 엄청난 업무량, 숨막히는 조직 문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하는 일이 사회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못한다는 회의감에 시달리고 있었지.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데이비드는 출근길에 그냥 폭발해버려. 더 이상은 이렇게 못 살겠다 싶어서 그대로 술집으로 직행해서는 아침부터 술을 진탕 마셔. 그리고 취한 김에 생전 처음 보는 한 로펌에 무작정 찾아가. 그곳이 바로 필리 앤드 피그라는 아주 작은 법률사무소였어. 이장 밑바닥 로펌, 필리 앤드 피그. 필리 앤드 피그는 데이비드가 있던 로펌과는 180도 다른 곳이었어. 사무실은 낡고 지저분하고 파트너 변호사는 오스카 필리와 월리 피그, 단 2명뿐이었지. 이들은 우리가 소송 사냥꾼이라고 부르는 교통사고나 상해 사건 현장을 찾아다니며 피해자들을 꿰어 소송을 대리하는, 말하자면 법조계의 하이에나 같은 변호사들이야. 오스카는 이혼 전문이고 월리는 DUI 음주운전화 상해 사건을 주로 맡아. 이들의 주된 목표는 오직 하나, 대박 소송을 물어서 한몫 단단히 챙기는 거야.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들어온 데이비드를 보고 월리 피그는 처음엔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가 하버드 출신의 대형 로펌에서 일했다는 걸 알게 되자 눈이 번쩍 뜨이지. 월리는 데이비드를 잘 구슬려서 자기들 로펌에 합류시키려고 해. 데이비드는 술김에, 그리고 이전의 삶에 대한 반발심으로 덜컥 그 제안을 수락하고 말아. 그렇게 그의 파란만장한 밑바닥 변호사 생활이 시작돼. 3장 거대한 떡밥, 크레옥스 소송. 필리 앤드 피그의 변호사들은 언제나처럼 소소한 사건들을 찾아 헤매고 있었어. 그러던 중 월리 피그의 귀에 엄청난 정보가 들어와. 바로 바릭랩스라는 거대 제약회사가 만든 콜레스테롤 저하제 크레옥스에 심각한 부작용이 있다는 거야. 이 약을 복용한 사람들 중에 심장마비로 사망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는 소문이었지. 월리는 직감했어. 이건 보통 사건이 아니다. 수천 명의 피해자가 얽힌 집단 소송으로 번질 수 있는 그야말로 일생일대의 대박 기회라는 걸. 그는 흥분해서 당장 크레옥스 소송에 뛰어들자고 주장해. 하지만 신중한 성격의 오스카는 반대해. 거대 제약회사를 상대로 싸우는 건 계란으로 바위치기나 다름없고 소송 비용도 감당할 수 없다는 이유였지. 하지만 월리의 야망과 욕심은 누구도 말릴 수 없었어. 결국 월리는 오스카 몰래, 그리고 아직 어리둥절한 신참 데이비드를 끌어들여 크레옥스 집단 소송을 준비하기 시작해. 이들은 텔레비전 광고를 내고 잠재적인 피해자들을 찾아다니며 원고인단을 모집하기 시작해. 물론 그 과정은 온갖 편법과 비윤리적인 방법으로 가득 차 있었지. 사장 소송의 소용돌이 속으로. 작은 동네 로펌이 거대 제약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건다는 소문은 순식간에 퍼져나가. 당연히 바릭랩스와 그들을 변호하는 초거대 로펌은 코웃음을 치지. 하지만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상황은 복잡하게 흘러가. 필리 앤드 피그는 자금난에 허덕이면서도 어떻게든 소송을 끌고 가려고 발버둥 쳐. 데이비드는 처음에는 이 모든 상황이 낯설고 불편했지만 점차 사건에 깊이 빠져들게 돼. 그는 크레옥스 피해자들의 고통을 직접 마주하면서 월리의 탐욕과는 다른 종류의 감정, 즉 정의감을 느끼기 시작해. 비록 시작은 불순했지만 이 싸움이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목숨이 달린 중요한 일이라는 걸 깨닫게 된 거야. 그는 자신의 능력을 발휘해 소송 자료를 분석하고 법리를 연구하며 점차팀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돼. 하지만 소송은 결코 쉽지 않았어. 바릭랩스는 막강한 자금력과 법률팀을 동원해 필리 앤드 피그를 압박해. 증인들을 회유하고 증거를 조작하려는 시도도 서슴지 않지.
원리는 상대의 계략에 말려들어 무리수를 두다가 여러 번 위기에 처하기도 해. 오스카는 여전히 이 무모한 싸움에서 발을 빼고 싶어하고 세 사람의 갈등은 점점 깊어져. 5장 반전과 결말. 소송이 절정으로 치닫던 중 예상치 못한 반전이 일어나 필리 앤드 피그가 모집한 핵심 원고 중 한 명이 사실은 바릭 랩스가 심어놓은 스파이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는 등 여러 위기를 겪게 돼. 결국 원리는 무리한 소송 진행으로 파산 직전에 몰리고 거의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할 상황에 처해. 바로 그때 하버드 출신 엘리트였지만 이제는 밑바닥 현실을 알게 된 데이비드가 기지를 발휘해. 그는 거대 로펌의 생리를 꿰뚫어 보고 있었고 그들의 약점을 파고들어 극적인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해. 물론 그들이 원했던 천문학적인 액수의 대박은 아니었어. 하지만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보상을 해주고 필리 앤드 피그 로펌도 파산을 면할 수 있는 수준이 아주 현실적인 승리였지. 사건이 마무리된 후 필리 앤드 피그 로펌은 해체돼. 원리는 여전히 또 다른 대박을 꿈꾸며 떠나고 오스카는 조용히 은퇴를 선택해. 그리고 주인공 데이비드는 그는 다시 대형 로펌으로 돌아가지 않아. 대신 자신만의 작은 법률 사무소를 차려서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일하기로 결심해. 돈이나 명예가 아닌 진정한 변호사로서의 삶을 찾게 된 거야.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 존 그리샴은 이 소설을 통해 미국 법률 시스템의 맨 얼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 특히 개인상의 소송이나 집단 소송의 세계가 얼마나 탐욕과 비윤리적인 관행으로 가득 차 있는지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어. 법조계의 양극화 한쪽에는 엄청난 자본과 인력을 가진 거대 로펌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생계를 위해 사건을 찾아 헤매는 밑바닥 변호사들이 있어. 이 둘 사이의 거대한 격차와 불공정한 싸움을 보여주지. 정의와 돈의 딜레마. 변호사들이 과연 정의를 위해 싸우는가 아니면 돈을 위해 싸우는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 주인공 데이비드의 성장을 통해 비록 불순한 동기로 시작했더라도 진정한 정의를 추구하는 길을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주기도 해. 유머와 풍자. 무엇보다 이 소설의 가장 큰 매력은 심각한 주제를 다루면서도 시종일관 유머를 잃지 않는다는 점이야. 비열하고 속물적인 변호사들의 모습을 우스꽝스럽게 그리면서 독자들이 법조계의 어두운 현실을 비판적으로 하지만 즐겁게 들여다볼 수 있게 만들어. 결론적으로 소송 사냥꾼은 정의란 무엇이며 성공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아주 매력적이고 재미있는 소설이라고 할 수 있어.